안녕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영어로 찍어야 될까 한국어로 찍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어쨌든 심리 상담, 사회복지사로 여기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막 한국인 친구가 사실 지금 한 명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쓸 일이 없고, 사실 그래서 이 방에서 이렇게 지금 한국어를 많이 쓰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진짜 의식의 흐름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로 이걸 녹화할까 한국어로 녹화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가 어쨌든 아무리 제가 여기서 영어를 쓴다 하든 저 일단 영어를 못하고 발음도 후집니다. Hi, my name is 진정민. Nice to meet you. How do you do? 그냥 이런 식이라 악센트도 심하고, 막 영어 늘려면 막 생각도 영어로 해라 이러면서 사실 연습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어쨌든 도정 한국인이고 생각도 결국 그냥 한국어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은 그냥 여기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갑니다. 그리고 저 내일 이제 한 4시간 후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근데도 잠도 안 오고 뭔가 가슴 한켠에 뭔가 울적함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냥 새벽 감성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울적함이 심해서 약간 이런 걸 지금 영상의 얘기로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떤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도 없겠죠, 굳이. 네, 알고 있고 그냥 지금 미국식 나이로 27살인 제가, 그리고 사실 너무 깜깜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30살이 된 정민이가 지금의 27살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힘들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넌 아직 3살 물정을 몰라. 너는 지금 그때 되게 행복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제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 제 인생을 말하면, 저는 10대는 사실 기억에 남는 기억이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남중남고에서 어쨌든 막 키도 작고 뚱뚱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도 심하게 당했었고 왕따도 많이 당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도피처가 게임밖에 없어서 좀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속 많이 썩였죠. 학교도 안 가고 성적도 바닥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3 때도 제가 갈 수 있는 인서울 대학교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 4년제 대학이나 갔어야 되는데 인서울 대학이 없어서, 사실 그때는 제 삶의 의미가 딱 고3 됐을 때 내가 딱 갈 수 있는 대학이 어쨌든 되게 제한될 때, 근데 다른 애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삶의 의미가 뭔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학 재수를 해서 진짜 하루에 16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갑니다. 사회복지학과, 지금도 사회복지학과 가서 이렇게 사회복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회복지 엄청 큰 뜻이 있어 보이죠? 사실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는 그냥 좋은 학벌, 과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때는. 일단 좋은 학교를 가자라는 생각에 가장 사회복지가 만만해 보이죠. 네. 문과 중에 제일 만만해 보여서 제가 문과고 사회복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턱걸이로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 사회복지학과 왔을 때 그런 되게 착하고 선한 애들이 많았죠, 사회복지학과에. 근데 되게 가식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은 정말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과다 보니까 막 봉사활동 할 기회도 많고, 아이들 만나는 건 그래도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의미도 많이 찾았고. 그러다가 군대를 갑니다. 장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라는 집단에서 전포대장, 흔히 말하는 부중대장 포지션으로 병력 중대를 관리하는 일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좀 인생에서 사실 가장 효능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종의 유치원 선생님이긴 한데 40명이라는 중대원들을 내가 직접 뭔가 프로그램도 짜고 상담도 하고 관리한다는 게 그땐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해병대라는 집단에 가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나는 우물한 개구리야 구나를 느꼈고, 또 얼마나 한시해 보였겠습니까? 자, 저는 어리숙해 보이고 띨띨해 보이는 놈이 부중대장 전포대장이라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 무시도 많이 당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같이 부대끼고 친해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도와주는 거에서 되게 매력을 느꼈고, 어쨌든 군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다 보니까 월급의 90%를 매달 적금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전역했을 때 어쨌든 목돈이 생기니까 아, 이거 좀 재밌네. 그래도 내가 어쨌든 학과가 사회복지에 나왔으니까 좀 사회복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미국 사회복지 대학원에 왔습니다. 제 가족이 막 시민권이 미국인 것도 아니고 그땐 트럼프가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 무작정 미국에 왔는데 사실 외국인으로서의 한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조금 미국에서는 백인 여성이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강해서 아시안 남자가 수학이나 잘할 것 같은 아시안 남자가 저는 수학 못합니다. 사회복지사 한다고 하니까 참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죠. 이것도 재밌는 일, 저한테만 재밌겠죠. 일화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제가 산 데가 완전 99% 흑인들 학교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사로 인턴십을 했는데 걔네들은 순수해서 그냥 대놓고 인종차별합니다. 이거부터 해서 칭총 랄랄랄랄라 대놓고 인종차별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놓고 인종차별해주는 애들이 차라리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은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오래 일하려면 H-1B 비자라는 게 필요하는데 이걸 얻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운 좋게 H-1B 로터리에 당첨돼서 여기서 6년 정도, 일단은 비자 최대 6년 정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자가 주는 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사실 뻥안 치고 인터뷰 100군데 넘게 봤는데 붙을 것 같다가도 너 외국이냐? 그리고 어쨌든 기업에서 이 H-1B를 스폰서 해주려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럼 나 니 안 뽑아. 미국인 뽑지 널 왜 뽑아? 그리고 영어도 제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악센트 심해. Hi, how are you? 이러는데, 네. 그래서 99 다 떨어지다가 결국 붙은 데가 이제 가장 시골 중에 시골. 완전 백인들만 사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데입니다. 차로 지금도 출퇴근 맨날 왕복 3시간씩 해요. 그래서 맨날 차 타고 그렇게 근데 오히려 그런 도서상간 지역이 사회복지 입장에서는 사실 배우는 게 되게 많죠. 거기 어떤 인프라가 되게 안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가족이 되게 특이한 막장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상담하면서 다양한 트라우마가 있는 아동들을 배우는 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배우고 싶었고 경험하고 싶어서 온 건데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어쨌든 그런 직장을 얻고 자격증도 운 좋게 따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요새 트럼프 외국인 규제한다고 심한데 H-1B 로터리는 제 실력이 아닙니다. 완전 운빨인데 운 좋게 이 로터리에 당첨돼서 최대 6년 일할 수 있는 나중에 뭐 2년 일하고 뭐 그린카드를 지원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를 얻어서 사실 되게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지?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해해주세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마침내 최근에 지난주 일주일 전에 H-1B 로터리 당첨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 떨어졌으면 그냥 한국 돌아왔어야 되는 건데 너무 기뻐해야 할 상황이죠. 근데 그리고 어쨌든 마침내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어쨌든 그런 직장을 얻어서 미국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리고 일하는 거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동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변화시킨다는 걸 느껴서 효능감도 크고 저도 배우는 게 많은데 공허합니다. 네,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했는데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평생 업으로 이걸 삼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공허합니다. 저는 항상 특별해지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관종이죠. 어릴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나는 특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7살씩 나이를 먹다 보면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사실 누구보다 이제 잘 알죠. 어떤 노래를 듣다 보면 와 나도 저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 하지만 저는 지독한 음치라는 걸 잘 압니다. 어떤 좋은 시나 글들을 읽었을 때 와 나도 저런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 시도 많이 써봤지만 저는 문학적 재능이 없는 것도 압니다. 뭐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 운동이 그냥 어쨌든 취미의 범주고 제가 어떤 몸칩니다 사실. 운동 그런 재능이 있는 게 없는 것도 알고 제가 뭐 뛰어난 뭐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게 없는 걸 아니까 저는 특별해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쨌든 그 특별함을 나름 찾고 싶어서 미국에 온 것도 있고 사회복지라는 나만의 영역에서 뭔가를 펼치고 싶었지만 저는 특별해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평범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걸 H1B 비자를 얻어서 내 안정적인 어떠한 루트가 지금 정해진 이 순간이 사실 더 공허함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를 끝없이 뭔가 그런 야망,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았는데, 세상은커녕 제 지금 클라이언트 한 명의 삶도 바꾸지 못하는 제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누구보다 지금 운 좋게 로터리도 당첨되고 행복해야 하지만 감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어떤 제 삶의 윤곽이 이제 그려진 이 시점에서, 사실 처음으로 그려졌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 그냥 뭐 석사만 마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일할 수도 있는 모르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뭔가 뚜렷하지 않았을 때가 사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게 많아서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제가 30살의 정민이가 이거 봤을 때 진짜 저 지금 쥐어 패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삶의 윤곽이 그려진 지금 너무 공허합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한 4시간 후면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차로 1시간 반 운전해서,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초등학교, 중학교도 찾아가고 집에도 직접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내 테라피를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일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정말 즐거운데도 돈도 꽤 법니다. 네, 법니다. 저 30살 전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걸 계산하면은 2억 원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쨌든 너무나 이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제가 크게 고생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았죠. 제 재수했을 때도 압니다. 제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갔고, 어쨌든 해병대에서도 제 실력보다 완전 그 띠띠란 애한테 어쨌든 부중대 장교라는 이유로 부중대장 직책을 줘서 다양한 권한으로 어쨌든 그런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어쨌든 비록 제가 모은 적금으로 이렇게 미국 유학을 왔다지만 어쨌든 뭐 그런 잘 지원해주는 부모님 앞에, 어쨌든 뭐 제가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유복한 부모님한테 자랐으니까 이렇게 미국 유학 온 거고, 미국 유학 와서도 어쨌든 이 로터리에 붙은 것도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진짜 이건 완전 운이니까, 다 저는 누구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고 감사해야 될 존재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감사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난 특별해지고 싶어. 지금 되게 잘 풀려. 근데 사실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그래서 이 뽀록이 언젠가 들통나면은 어떻게 살까, 그런 것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 일 시작해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실 생각해봐요. 나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어.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 웬 영어 못합니다. 저 악센트도 심합니다. 막 Hey,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하는데 영어도 어눌한,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사 하면 그런 백인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한데, 웬 영어 어눌한 수학 잘하게 생긴, 전 수학도 못하는데 아시아인 남자가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한 시간에 막 $150씩 내면서 상담 받고 싶겠습니까. 압니다. 저도.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자원봉사 할 때는 그래도 그런 부담이 덜했는데, 인턴십이나 직장에서는 월급을 받다 보니까 어쨌든 상담에서 제가 갖는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그런 미안함들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의식의 흐름이네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막 여기서 한국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요새는 사람을 사실 거의 일 직장 아니면 안 만나고 있어요. 퇴근하고 운전해서 돌아오면 보통 7시, 8시 되면은 헬스장 가고 러닝하고 하면 자고, 삶의 낙이 없네요. 사실 없어요. 네. 사람을 좀 만나야 되나 했는데 사실 만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로워서인지 공허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공허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나는
한국에 있어야 훨씬 행복할걸. 저는 냉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냉면 10그릇도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해병대 있을 때 냉면 8그릇 한 번에 먹어서 부대원들이 저를 그게 1년 동안 별명이 됐었죠. 어쨌든 냉면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삼겹살 여기 와서 술 먹을 일도 없어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지만 지금은 그 포항 물에 소주 말아먹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배고파집니다. 미국은 참 마음은 편합니다. 어쨌든 경쟁이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할 대상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은 편한데 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도 못 돌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쨌든 제가 평생 한 게 사회복지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오면 사회복지사를 하겠죠. 근데 압니다. 이건 사회복지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막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작고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막 성격이 막 좋은 것도 아니 모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쨌든 저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고 싶은데 그런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한국에 돌아갔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스스로의 결핍에 사실 지금 미국에서 사회복지사 하는 것도 별반 다른 건 없는데 그래도 나는 사회복지사를 미국에서 하고 있다라는 뽕에 취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한국에 돌아가야 행복한 걸 알면서도 못 돌아가죠. 내 스스로가 얼마나 평범하고 결핍된 게 많은 존재인 걸 아니까. 그러게 내가 지금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그겁니다. 네, 나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뽕. 근데 여기 어떤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친구 그래 없다 그냥 음식만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애들 왜 이렇게 짜고 달게 먹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하지 못하고 결핍된 게 많다는 걸 알다 보니 그냥 여기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 뭐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냥 너무 울적함이 심하고 잠도 안 올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후련하네요. 이렇게 영상 일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주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매일이 될 수도 있고 매주가 될 수도 있고 뭐 1년 후에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남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 지루한 두서도 없는 의식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압니다. 그냥 이거는 제 스스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거고요. 미래에 제가 이걸 봤을 때 이 영상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쨌든 되게 그렇습니다. 영상 길이를 몇 분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통일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항상 똑같이 하고 싶은데 30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30분 너무 기나? 어차피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지만 30분 잡고 한번 두서 없이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0분 넘은 게 20분. 그럼 2분 남았는데 그럼 영상 마무리해야 되나? 영상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라고 묻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한테 말했을 때 그래 25분으로 잡아보겠어. 25분.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올리는 주기는 모르겠지만 한번 찍을 때마다 25분 정말 의식의 흐름으로 두서없이 남겨보겠습니다. 지금 18분 됐으니까 7분 남았네요. 7분 동안 뭔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제 영어 이름이 여기서 엘튼입니다. 엘튼. 제가 엘튼 존 좋아하고 제 마지막 이름이 진시다 보니까 엘튼 진 하면 멋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What's your name 했을 때 My name is 엘튼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L이 한국인은 바로 못해요. 저희도 그냥 L 하잖아요. 근데 랄랄라 엘튼 그래서 엘튼 했을 때 항상 What? 엘튼? AL? 사람들이 제 이름인데 제가 이름 발음을 못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ELTO 했는데 EL도 제 L을 발음 한국인 악센트다 보니까 L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냥 항상 이름 말할 때 한 10번 20번 말하는 그런 걸 겪고 있어요. 이름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냥 엘튼 존이 좋아서 제 삶의 낙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라이온킹입니다. 심바. 맨날 안고 잡니다. 네. 그래서 라이온킹 20번 넘게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음악들, 스토리, 캐릭터들 다 너무 좋아하고 그 라이온킹의 음악들을 작곡한 게 엘튼 존입니다. 저는 엘튼 진이고요.
그래서 라이온킹 영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어쨌든 콘서트 볼 일은 되게 많아요, 미국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케이팝 이런 케이팝 근데 이거 방탄의 아리랑 나온 앨범은 저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아리 근데 막 케이팝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 어쨌든 미국 음악을 더 좋아합니다. 완전 뼈끝까지 문화 4대주의네요. 네. 미국 음식을 싫어합니다. 근데 미국 음악은 좋아해서 비치 보이스, 밥 딜런, 빌리 조엘. 여기서 또 L이 아니라 빌리 조엘 이렇게 발음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한국식대로 발음합니다. 저는 빌리 조엘 이런 미국 음악가들을 좋아해서 그런 콘서트 볼 일이 많아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오래된 옛날 음악이다 보니까 사실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제가 어쨌든 차에서 음악 틀면 딴 노래로 바꾸라 해서 그냥 애들 좋아할 만한 거 그냥 음악 틀어줍니다. 뭔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여기 와서 네, 제가 너무 독거노인처럼 말하긴 했는데 여기 와서 연애도 해봤습니다. 외국인이랑 대만 같은 과 대학원 다닐 때 같은 과였던 대만인 친구랑 연애를 했었고 1년 안 되게 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 차이나 성격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헤어졌는데 그 후에도 뭐 미국인 친구도 짧게 몇 달 사귀어봤고 한 달 안 되게 사귄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봤는데 사실 그런 문화 차이나 그런 연애 속에서도 어쨌든 제가 뭔가 말을 잘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때도 한국어로 나 너무 속상해, 섭섭해.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I'm so sad? 이게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항상 지고 그리고 어쨌든 문화 차이나 그런 음식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런 이성적으로 끌리고 말이 잘 통한다 해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목표가 항상 일찍 결혼하는 거였는데 30살 전에 결혼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불가능해 보여요. 네. 누굴 만나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결혼이 하고 싶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결핍된 게 많고 이 결핍은 평생 채울 수 없는 걸 아니까 가정을 꾸린다면 내 어떠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사실 위험한 발상이죠. 어쨌든 사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충만하고 의미를 찾고 잘난 사람들이죠. 그런 제가 뭔가 모나고 결핍됐으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에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건데 사실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면 안 되고 저는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된 걸 압니다. 네. 스스로 뭐 더 열심히 살고 그런 의미를 찾았을 때 누굴 만나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요새는 그런 삶의 의미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빠로서의 역할 어떤 남편으로서의 역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를 이상적인 역할을 계속 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년도 못 찾는데 말이죠. 어쨌든 나는 솔로 매주 유튜브로 다시 보기로 챙겨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7살인데 이런 생각도 해요. 한 8년 후쯤 35살 그 전에 결혼을 했어요. 만약 그때까지 결혼 못했을 때 그리고 나는 솔로 프로그램이 그때까지 있으면 나는 솔로 꼭 나가보고 싶다. 어쨌든 다양한 남자 출연자들이 나왔지만 사실 남자 사회복지사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살다 온 해병대 장교 미국 사회복지사 하면은 그래도 조금 어떤 캐릭터를 주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어쨌든 저도 압니다. 제가 어떤 여성분들의 선택을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나는 솔로에서 그래도 뭔가 분량을 챙길 자신이 있어요. 막 빌런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닌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분량 챙길 자신은 있어서 나는 솔로 한번 나가면 내가 어떤 캐릭터가 될까도 요새 나는 솔로 보면서 조금 이입해서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심바 집안야 바바리 저와 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일해야 되는데 그런 불안감들이 더 심하네요. 30초 남았네요. 25분 채우려고 진짜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하니까 좀 후련하네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볼 사람이 없는 건 알지만 30살의 정민이는 볼 것 같습니다. 정민아,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냐?
나 행복하냐? 다시 보자. 안녕.